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한 방역 건빵TV 조오래입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우리는 철저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3년 내지 5년 주기로 계속 지속적으로 온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핵심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인류가 전쟁으로 멸망할 가능성은 없지만 감염병, 전염병으로 멸망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것이 인류의 모든 역사에 증명되어 있고, 전쟁에 죽었던 사람보다 감염병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큰 핵심을 가지고 오늘 접근했으면 하는 겁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 여러분 뭐 생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가지 얘기하기, 네 가지. 코로나19 인수 공통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AI 조류독감, 당연히 인수 공통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인수 공통 감염병의 하나입니다. 그 최근에 WHO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이것 역시 인수 공통 감염병의 하나입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 복잡할 거 하나도 없이 쉽게 이야기할게요. 동물의 감염병이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있는 감염병이 동물에게도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 찾아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즉 중간 매체인 숙주, 즉 가운데 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스는 사양 고양이가 숙주였죠. 메르스는 낙타가 숙주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살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즉 우한에서 천상갑이 숙주로 지금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죠. 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지금 세 가지의 숙주에 의해서 인간이 박살이 나고 있죠. 그러면 이게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20가지도 될 수 있고 더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은 참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도 큰 핵을 끌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AI 조류독감. AI 조류독감이 서해안 의대에 왔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닭이든 오리든 전부 다 살처분 해버린다는 거죠. 아니, AI 조류독감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그렇게 심각한 질병을 앓은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다 죽이지? 참 이상하다, 그죠? 더 재밌는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걸린 돼지는 전부 다 죽어요. 우리가 돼지 그러니까 사육하는 돼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생 멧돼지도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휴전선에 새로운 돼지 철책선을 하나 더 설치했거든요. 왜? 멧돼지가 북한에서부터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탄탄한 철책을 만들어 뒀거든요. 아, 그렇게 만들 만한 가능성이 있나?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AI 조류독감이 과연 인간에게 큰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이제 넘어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죠. 즉 AI 조류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중간 숙제에 의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즉 감염병이 왔다고 했는데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날아다닐 수 있죠.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럼 전 세계 확산되는데 시간이 엄청 짧아지겠죠. 그러면은 인류가 심각한 생존에 대한 것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닭을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럼 지구상에 닭은 먹을 거리가 아니야. 엄청 빈곤해지겠죠.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왔을 때 중국은 난리였거든요. 지금 중국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북한 얘기를 할게요. 북한이 뭐 못 산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돼지를 가정에서 사육을 하는데 사육하는 목적이 뭐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돈을 만들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죽었어. 근데 죽은 돼지를 북한에서 그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죽었으니까 살처분하세요. 묻으세요. 묻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제가 북한에 사는 주민이라면 먹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왜? 1년에 한두 번도 못 먹어보는 돼지고기를 그걸 아프리카 돼지열병 뭔지도 몰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포기할까요? 안 하겠죠. 즉 만약의 경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새로운 인류에게 감염병이 온다면은 그건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슬렘을 빼고 나는 것 같으면은 돼지를 다 먹는데 이거 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 공동 감염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좋은 시나리오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는 계속 변이가 발생을 해요. 변이? 여러분, 변이의 핵심은 너무 간단합니다. 감염병의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면 무조건 변이는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지속기간이 길어지는데 기후대가 달라. 냉대, 온대, 한대. 그럼 기후대가 다른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변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인종이 달라. 백인, 황인, 흑인. 그거 다 달라지겠죠? 먹을거리가 다 달라. 또 더 재밌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에 따른 5대양 6대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절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도 훨씬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이는 핵심. 변이는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면 엄청난 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자가 아니시잖아요. 대충 어떤 맹문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만이 감염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은 꼭 기억하시고, 변이의 발생률은 제가 방금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지속기간과 직관되어 있죠.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저 생각으로는 3년 내지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